반갑습니다. 일절법 관련해서 오늘은 업무 개선과 관련된 이야기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일신 우일신이라고 우리 고사성어에 그런 말들이 있죠. 매일매일이 새롭다.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 개선 관련해서 먼저 한번 왜 업무 개선이 필요할까와 관련된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현재 하고 있는 이 일에 관련해서 재미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업무 성과는 좀 만족하실 만한가요? 여러분들의 고객이라고 볼 수 있는 상사는 여러분들의 업무 성과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고 계십니까? 현재 여러분들의 업무를 잘 수행하고 계시다면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낫다는 보장이 있으십니까? 언젠가 제가 어떤 재미있는 데이터를 하나 보니까 직장 생활을 오래 할수록 특히 이제 40대 후반이 되어 가면서부터 직장에서 조직 내에서 성공하는 것을 원하는 것보다는 오래 다니기를, 그러니까 정년퇴직할 때까지 회사에 다니기를 원하는 사람의 비율이 더 높아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외부 환경들이 힘들다 보니까 조직에서 장기 근속을 희망하는 비율들이 높아지는 것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어제의 나의 모습이 현재 여러분들이 40대 후반인데 그것들이 여러분들이 정년퇴직하는 60대 중반까지 그 모습 그대로 그냥 가지고 와서 조직 내 생활을 그대로 할 수 있을까요? 아마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이런 데서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으네요. 그 레드킨 이펙트라고 혹시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거울나라 앨리스 2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붉은 여왕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자리에 있고 싶다면은 죽어라고 뛰어야 제자리에 있을 수 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이야기는 제자리에 있고 싶어도 주변 환경이 굉장히 빨리 변하기 때문에 제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뛰어야만 제자리에 머무를 수 있다. 즉 남들보다 또 더 앞서 나가려면 훨씬 더 빨리 많이 뛰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그러니까 외부 환경들이 자꾸 변하기 때문에 뭔가 자꾸 여러분들 자신도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은 아마 60대 중반까지 회사를 계속 다니기는 힘들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의 실력이 되든 업무가 되든 이런 것들을 조금씩 바꿔나가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마찬가지 우리 업무에 적용돼도 똑같은 이야기겠죠. 주변의 환경들은 자꾸 변해가는데 우리가 뭔가 가만히 있다면은, 새로운 것들을 배우지 않고 또 업무를 개선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면은 그 상황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뒤처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업무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은 이렇게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자, 어떻게 하면 업무 개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절차와 관련된 부분들이 잠깐 키포인트 몇 가지들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 실제 활용하는 업무 개선의 툴들, 이런 것들보다는 저는 업무 개선의 전체 절차, 그리고 그 각 단계별로 이러한 부분들을 좀 고려해 보십시오 라는 이야기들을 우선 오늘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업무 개선 활동의 첫 번째, 여러분들이 현재 하고 있는 많은 일들 있죠. 내가 맡은 과제들 중에서 어떤 업무를 개선할 건지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먼저겠죠. 그것들이 원래 내가 부여받은 과제의 목표 대비, 그러니까 기대 수준 대비해서 현재 수준의 차이를 비교해서 갭이 큰 업무들을 선정해서 이것부터 먼저 개선을 해보자라고 선정하는 것, 그게 이제 첫 번째일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선정된 업무에 대한 고객이라고 하면 이제 상사가 될 수도 있고 동료 아니면 실제 외부 고객이 될 수도 있겠죠. 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 업무의 결과물에 대한 기대치 수준, 즉 목표치를 확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들을 잘 파악해보고 그 다음 단계로 그 목표치에 대비해서 현재 내가 그럼 하고 있는 업무 수행의 수준, 결과물들의 수준이 어떠한지를 기대 수준 대비해서 비교를 해보고 그 차이점이 어디에서 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분석해보는 것, 그게 과제 분석이겠죠. 그 다음 해결해야 될 과제했던 부분들이 차이나는 원인들을 찾았다면은 그럼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 업무 개선 아이디어를 내고 또 그 개선된 나왔던 아이디어를 실제로 한번 업무에 적용해보고 실제 성과가 나는지를 한번 보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업무들이 개선해서 적용해보니까 실제로 원래 기대했던 목표 대비해서 실제로 성과가 났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보고, 만약에
좀 더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들을 개선해야 될지, 또 나타났던 성과가 일시적인 성과가 아니라 계속 지속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될 부분들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사후 관리, 이렇게 전체 업무 개선을 5단계로 수행할 수 있겠죠. 자, 이게 이 방금 말씀드렸던 5가지의 사이클들은 뭐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늘상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사를 오래 다니고 싶다면 정년퇴직할 때까지 일신, 우일신 매일매일 뭔가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들이 있어야 될 텐데, 한 사이클이 끝나고 나면 또 다른 내가 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또 개선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시 개선 업무를 선정하고 고객 요구를 파악하고 분석해서 실행하고 사후 관리하는 이 사이클들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반복돼야 될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특히 이제 개선 상세에 조금씩만 좀 부연 설명을 더 드려보면은, 개선 업무 선정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과제들, 상사로부터 부여받은 과제, 그리고 금년도 내가 해야 될 과제, 이런 부분들 있죠. 업무 목표 설정서에 기록했던 중점 과제, 그리고 그것들을 달성하기 위한 이제 세부 과제, 이런 것들, 나열한 것들이 여러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원래 목표치에 대비해서 부여받은 기대 수준 대비해서 현재 수준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 이런 것들을 분석해보고 그 중에서 우선적으로 먼저 개선해야 될 것들 우선순위에 따라서 선정하는 게 첫 번째 개선 업무 선정에서 할 부분들입니다. 흔히 이러한 것들을 할 때 보면은 작은 것들을 먼저 선정, 하기 쉬우니까 그렇게 선정해서 추진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보다는 가급적이면 쉬운 것보다는 중점 과제, 그래서 뭔가 해결하고 났을 때 효과가 큰, 임팩트가 큰 것들 먼저 중점 과제 순으로 먼저 선정을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큰 혁신, 개선, 이런 것들이 실행이 되고 나면 작은 것들은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먼저 중점 과제 순에서 개선할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부터 먼저 선정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두 번째 단계인 고객 요구 파악. 이 부분은 일단 여러분들이 개선 업무의 업무 결과물이 뭔지, 그 업무 결과물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의 고객, 아까 말씀드렸죠. 고객이라고 하면 상사, 아니면 여러분들의 업무 결과물을 사용하는 동료, 아니면 실제 외부 고객일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결과물에 대한 고객들의 기대 수준이 뭔지, 어느 정도까지 원하는지, 특히 이때는 품질, 비용, 납기 등등 여러 가지 QCD 측면에서 고객이 기대한 요구 수준들을 확인해보고 그 요구 수준이 나의 업무 개선의 목표치가 되어야 합니다. 흔히 우리 개선 업무 선정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리고 내가 쉽게 이 정도만 노력하면 할 수 있는 도달 가능한 목표 정도 수준을 선정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래서는 좀 곤란하겠죠. 고객들이 기대하는 수준, 이제 내 기준이 아니라 고객의 기대 수준, 요구 수준에 따라서 업무 개선의 목표치를 정해야 된다. 그 부분을 반드시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개선 목표치를 다시 선정을 했다면은 그 목표치에 따라서 그럼 현재 수준을 한번 비교해 본다고 했죠. 그래서 그 목표치하고 현재 수준하고 비교를 해서 차이가 있다면 왜 이런 차이가 날지에 대한 부분들, 원인을 심층적으로 한번 따져보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이때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들은 내가 과연 이 업무를 수행하는 절차상의 문제인지, 즉 내가 업무를 수행하는 프로세스가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내가 쓰는 업무 수행의 장비, 도구가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나의 지식이나 스킬이 역량이 모자라서인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또 만약에 업무 수행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혹시나 또 내가 가지고 오는,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정보, 아니면 나에게 투입되는 원자재, 소스, 이런 인풋의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다각도로 한번 살펴보고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원인들을 찾아서 그것들을 개선 과제로 선택을 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 원인들을 찾았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선안을, 그 원인들을 제거하기 위한 개선안을 도출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개선안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 혼자서 아이디어를 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업무에 대해서 잘 아는 전문가를 찾아가서 한번 조언을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좀 큰 과제라면은
임시로 타스크를 별도로 구성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 아이디어 활동을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최적의 아이디어를,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도출해서 그 중에서 최적의 개선안을 선정을 하고 그것들을 또 실행을 해서 실제 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때 실행안들을 설정할 때는 정말 이것들을 실행했을 때 정말 문제가 해결되는 거냐, 그리고 또 적은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느냐라는 효과 내지 효율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들을 다 고려해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해결안들을 먼저 적용을 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임시적인 일시적인 효과만 나타나는 이제 단편적인 해결안들을 적용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실제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개선안들을 도출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야 될 단계, 아까 사후관리라고 말씀드렸죠. 실제 아까 우리 2단계에서 고객의 기대 수준, 목표치, 내 개선 업무의 목표치가 정해졌다면 그 목표치가 정말 달성이 되었느냐라는 부분들을 한번 확인해보고, 만약 그 목표치가 달성이 되지 못했다면 무엇을 좀 더 보완해야 될지 다시 한번 2차 개선안을 내서 또 실행해보고 적용해보는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자, 그 목표치가 달성이 되었다면 이게 일시적인 수준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 효과들이 발생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내가 매뉴얼화 시키거나 프로세스화 시키거나 또 바꿔야 될 부분들, 관리해야 될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정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것들이 마지막 사후 관리 단계이죠. 자, 오늘 말씀드렸던 업무 개선, 여러분들이 업무 수행하면서 조직에서 뒤처지지 않고 일 잘하는 사람으로 계속 남아있으려면은 일신 우일신 매일매일 업무를 개선해 나가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 드리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했던 말이죠. 똑같은 일을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서 더 나은 성과를 기대하는 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 마찬가지 우리가 오늘 말씀드렸던 업무 개선의 필요성,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을 똑같은 방법으로 내일도 모레도 계속 지속한다면 현재의 성과가 지속되리란 보장이 없다라는 말들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